자, 이렇게 보시죠. 사각형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그려 보실까요? 자, 우리가 스케치업에서도 모델링을 해봤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모델링을 해보시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디폴트 쉐이딩이라고 되어 있죠. 디폴트 쉐이딩을 눌러보시면 여기 와이어프레임 오버리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폴트 쉐이딩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와이어프레임 오버리드를 누르시면 아닌데 아니고 자 다시 와이어프레임 오버리드가 아니고 그 밑에 엣지 페이스요. 여기 디폴트 쉐이딩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엣지 페이스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와이어프레임하고 면하고 같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봐야 돼요. 높이 부분에 자 보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모서리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나와보시죠. 랭슨 2개, 위드 1개, 하이트 2개. 자, 이렇게 나와보시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써야 되는 명령어는 뭐냐면 2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에디트 메시라는 게 있고 에디트 폴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2개의 명령어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디트 메시하고 에디트 폴리하고 명령어는 같다라고 보시는데 에디트 메시는 옛날 명령어고 에디트 폴리는 요즘 명령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디트 메시 안 쓰고 에디트 폴리 쓰시면 돼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에디트 메시는 면을 삼각형으로 인식합니다. 모든 면을 삼각형으로 인식해요. 면을 사각형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삼각형으로 인식을 해요. 그게 메시예요. 그리고 메시는 그물 모양의 형태를 메시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에디트 폴리는 면을 다각형으로 인식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에디트 메시는 면을 기본 사각형으로 인식을 하되 초기값은 삼각형입니다. 최소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삼각형 2개를 붙인 다음에 하나를 감춰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면이 사각형으로 보입니다. 에디트 폴리는 다각형이에요. 면을 다각형으로 인식해 주는 게 에디트 폴리입니다. 폴리곤이라는 명령어 기억나시죠? 정다각형 캐드할 때 그죠? 다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에디트 폴리는 면을 다각형으로 인식합니다. 그럼 메시하고 폴리하고 누가 좋으냐 그러면 폴리가 작업할 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에디트 폴리를 눌러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에디트 폴리를 눌러보시죠. 자, 에디트 폴리를 누르게 되면 서브 오브젝트가 벌텍스, 정점이요, 점, 엣지, 모서리, 보더, 테두리, 폴리곤, 면, 엘리먼트, 요소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1, 2, 3, 4, 5번까지 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벌텍스, 엣지, 보더, 폴리곤, 엘리먼트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벌텍스는 말 그대로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점 인식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점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점입니다. 엣지는 모서리예요. 모서리만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모서리입니다. 보더는 테두리입니다. 여기 보더 없어요. 여기 보더 없습니다.
여기 보도 없어요. 자, 다시 폴리곤은 면입니다. 자, 면으로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델키 눌렀습니다. 여기 구멍 난 거 보이시죠? 이게 테두리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보도입니다. 이렇게 빈 구멍 있죠? 테두리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보도예요. 테두리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보도는 면에는 없어요. 면은 없어요. 면이 없는 테두리를 보도라고 합니다. 엘리먼트는 요소라고 합니다. 요건 나중에 다시 개념을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씩 선택해 보시죠. 벌텍스가 뭔지, 엣지가 뭔지, 보도가 뭔지, 그 다음 폴리곤, 면이 뭔지, 그 다음 엘리먼트, 이게 뭔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씩 다 선택해 보세요. 그 다음 벌텍스로 들어갑니다. 벌텍스예요. 정점입니다. 제가 탑에서 이렇게 하면 정점이 몇 개 선택될까요? 제가 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안 보이나요? 탑에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럼 정점 몇 개 선택되는 거죠? 3개, 3개, 3개. 이해되시나요? 제가 프론트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자, 프론트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정점이 몇 개 선택될까요? 2개. 아니, 3개네요. 그죠? 레프트에서 자, 이렇게 선택하면 위쪽에 있는 게 다 선택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건 뷰포트 때문에 그래요. 뷰포트 때문에 정점들이 순서대로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또 하나, 이 선택이 마음대로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양쪽 다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줄 겁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거 보이시나요? 뷰의 중간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항상 피봇은 맞추셔야 돼요. 화면의 중간 선택하면 나오겠죠.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왼쪽에서 이렇게 가운데 2개, 아니,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선택을 가운데 여기 뺐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선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일렬로 3개가 선택됐죠. 자, Alt키 눌러서 가운데 뺐습니다. 자, 가운데 빠지죠? 이동하기가 W키. 자, 밑으로 쭉 내렸습니다. 얘는 자동으로 안 붙어요. 자동으로 웨일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요. 자, 요렇게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렇게 한번 놔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이거 왼쪽 뷰입니다. 왼쪽 뷰에서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탑 뷰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스케일입니다. 단축키는 R.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적당한 모습이 되도록 줄여보세요. 그러면 어떤가요? 종이 가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엣지를 선택합니다. 모서리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삼각형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요 선을 지워야 됩니다. 지운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아니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추는 거고 하나는 지우는 거고 하나는 리무브 하는 겁니다. 2개는 지우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 감추는 건 안 배웠으니 지워야 되겠습니다. 지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델키입니다. 델키는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이 구멍이 납니다. 자, 컨트롤 Z. 두 번째 지우는 방법은 백스페이스입니다. 백스페이스를 지우면 모서리만 지워집니다. 면은 안 지워져요. 모서리만 지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도 그러죠. 여기도 이거 여기도 그러죠. 여기 모서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델키가 아니고 뭘로 지워요? 백스페이스로. 그러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엔 뭘 만들 거냐면 우유팩을 만들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해봤어요. 자, 사각형을 만듭니다. 박스.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이트 세그먼트를 하나 더 줍니다. 이거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나누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 더 줍니다. 이렇게 4개 가운데 주고, 네, 이렇게요. 2개, 1개, 4개.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모디파이를 안 쓰고 바로 여기서 오른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오른 버튼 누르면 맨 아래 뭐가 있어요? 컨버트 to가 있고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라는 항목이 나오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자, 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박스가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에디터블 폴리, 즉 폴리곤, 그러니까 폴리 모델링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가지 다 사용하니까 둘 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바꿔 보시죠. 우유팩이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자, 먼저 벌텍스로 들어갑니다. 정점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이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만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양쪽에서 선택이 될 거고요. 스케일로 최대한 당겨갑니다. 자,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당겨 보시죠.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요. 똑같은 라인입니다. 동일한 라인에 여기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삼각형 모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적당한 모습으로 올려보죠. 이렇게요. 이런 모습이 되도록 올려보시죠. 아니, 마지막은 아니죠. 자, 이번에 위쪽을 선택합니다. 이만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탑에서 스케일로 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손잡이 부분이죠. 납작한 부분. 자,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 올려줍니다. 적당히 비례를 맞춰서 올려주시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필요 없는 부분들은 백스페이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제가 컵을 만들고 싶어요. 컵을. 그냥 단순한 컵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레스로 모델링을 하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컵을 만들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렇게 놨습니다. 자, 아웃라인 쓰면 되죠. 아웃라인을 이렇게 조금만 쓰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스무스로 놔볼까요? 자, 여기는 베이지어 코너, 그 다음에 확대해서, 자, 여기도 여긴 베이지어 코너 맞네요. 그 다음 여기다가 리파인을 해주면 되죠. 자, 리파인, 얘네들은 코너, 그리고 적당히 빼준 다음 레스 명령을 이용해서 회전하면 됩니다. 자, 미니멈. 그럼 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컵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조금 더 쉬운 걸로 가볼까요? 자, 얘네들 없애버리죠. 이거 없애죠. 이거 없애고, 자, 여기 코너로. 자, 제가 이렇게 컵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컵을 만들어 보시죠.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델링은 이게 아닙니다. 자, 얘를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만들 건데, 자, 얘는 어떤 조금 아까 봤던 쇼핑백이나 우유팩은 어때요? 사각형으로 시작했죠. 그럼 컵은 사각형으로 시작해도 되나요? 아니란 얘기죠. 자, 실린더요. 실린더를 통해서 시작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실린더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있습니다. 반지름 30, 그 다음 높이 100, 그 다음에 하이트 세그먼트, 컵이니까 0.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캡 세그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뚜껑 부분에 세그먼트입니다. 이걸 캡 세그먼트라고 해요. 자, 캡 세그먼트를 3개만 줘보세요. 자, 에디터블 폴리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보시죠. 여기가 벽이고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컵이. 그러니까 면이 하나, 둘, 세 개. 이 부분이 여기가 될 거고, 이 부분이 여기가 될 거고, 여기가 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셀렉트를 할 때 원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요. 그럼 원만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자요. 얘만 고스란히 밑으로 내려보죠. 자, 아래. 그리고 다시. 역시 사각형이 편하군. 얘만 밑으로 이렇게 내려봅시다. 그러면 컵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 밑으로 내려보시죠. 제일 안쪽에 있는 여기만 밑으로 내려봅니다. 그 다음엔 스케일로 크기를 맞춰야죠. 이렇게 스케일로 크기를 맞춰봅니다. 그럼 일자로 내려간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추가 선택으로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자, 이 아래쪽은 필요 없어요. 자, 요렇게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케일로
키워봅니다. 그러면 벽이 얇아지고 두께가 있는 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컵을 만들어 보시죠. 명령어를 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뒤집으면 저거는 이렇게 먼저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놨습니다. 자, 폴리곤을 이용해서 하나씩 선택을 하죠. 한 번에 선택하면 좋지만 잘 안 될 때들이 많아요. 천천히 선택해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바닥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택해 보시죠. 메뉴를 볼까요? 폴리곤의 메뉴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바로 나오네요. 익스트루드 돌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누르고 드래그 누르고 선택된 면 있죠. 여기 와서 드래그 돌출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우리 이거 쓸 겁니다. 적당히 돌출하면 바닥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컵이 됐군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똑같이 실린더입니다. 실린더예요. 이렇게 위로 올릴까요? 자, 제가 돌출 높이를 올렸습니다. 50, 150, 3배 정도. 자, 그 다음에 하이트 세그먼트 6개.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뭘 만들 거냐면 와인잔을 만들 겁니다. 자, 와인잔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으로 쭉 떠올려 보시죠. 자, 똑같습니다. 자, 200으로 놔볼까요? 조금 더 크게. 자, 그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 정점을 가지고 작업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납작하게, 여기가 발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손잡이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두 개는 손잡이 부분이 될 겁니다. 같이 선택하고 스케일로 탑뷰에서 이렇게 줄일 겁니다. 자,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요. 손잡이니까 가늘게 만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이 위치가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만들어도 그럴싸해지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고 얘도 밑으로 내려봤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커지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해서 스케일로 줄입니다. 적당히요. 그러면 곡선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Y자 모습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높이를 조금 더 높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엔 보시면 막혀 있잖아요. 내려야 되겠죠. 자, 프론트에서 다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자, 바깥쪽만, 탑에서 바깥쪽만 빼세요. 바깥쪽만 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스케일로 키웁니다. 그러면 자, 어떤가요? 딱 벽체 만들 만큼만 세워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벽만큼만, 유리잔의 벽만큼만.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이구, 선택 풀고, 여기는 선택 풀고, 그 다음 선택 풀고, 그 다음 이동. 여기 라인에 맞춰서 다시 스케일로 키웁니다.
라인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코너점 하나 선택하고 이동하기. 아쉽게도 모서리가 하나 더 부족하네요. 그러면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와인잔이 만들어졌네요. 자, 에디트 폴리, 그 다음에 단면이 이렇게 동글동글하죠. 그죠? 이렇게 동글동글합니다. 자, 먼저 정점을 이용해서 조금 스케일을 줘볼까요? 제가 적당히 이렇게 스케일을 줘봤습니다. 여기도 선택을 해서 제가 적당히 스케일을 줬습니다. 동글동글하니까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자요, 위에 전체 선택하고 조금 줄이고, 아래 전체 선택하고 동일한 만큼 조금 줄이고. 자요, 그러면 이렇게 방석 모양으로 이렇게 전체 면적이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전체 모양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도 선택하고 한번 조금만 스케일 줘 볼까요? 그러면 동그란 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쿠션을 만들어 보시죠. 이 앞쪽은 조금 넓고 이 뒤쪽은 조금 작고, 그죠? 그러니까 자, 선택을 해서 스케일로 자,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조금씩 줄여줍니다. 조금씩 줄여주세요. 모양이 보기 좋은 정도로 이렇게 스케일로 조금 줄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 툴로 약간 앞으로, 그러면 전체적인 쿠션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쿠션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안쪽을 선택하고 밑으로 내려 봅니다. 그러면 쿠션이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내리시고 다시 한번 바깥쪽도 선택하시고 순서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 봅니다. 그러면 쿠션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쿠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조금 더 보자면 이렇게 양쪽을 선택해서 자, 조금만 위로, 여러분들 앉아있는 데가 이렇게 생겼죠? 자, 어떤가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도 실린더로 만들 겁니다. 실린더예요. 이렇게 실린더로 만들었는데 다만 높이는 이렇게 많이 안 줄 겁니다. 2개 정도? 아이고, 2개 정도? 이렇게 2개? 3개? 네,
그 다음 캡 세그먼트는 하나, 네 개 정도? 하나 더 주죠. 4개. 캡 세그먼트 4개. 그 다음 사이드가 많으면 곡선이죠. 그죠? 사이드를 적게 줄 겁니다. 적게. 6개. 6개 너무 적으려나? 6개요. 6개나 10개나. 일단 6개로 가보죠. 6개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방향을 좀 맞춰보죠. 여기 뭘 만들 거냐면 세면대 만들 건데 이쪽을 벽 쪽으로 가게 할 겁니다. 이쪽이 벽 쪽, 이쪽이 앞쪽.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로테이트를 90도 돌릴 겁니다. 이렇게 제가 90도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벽 쪽, 이쪽이 앞쪽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실까요? 에디트 폴리,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 자, 점을 편집할 겁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늘립니다. 선택해서 늘립니다. 자, 늘어난 거 보이시죠? 자, 한 번에 제가 쭉 늘려봤습니다. 자, 늘려보시죠. 세면대니까 왼쪽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움직여 봅니다. 이동하기. 자,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스케일을 주는 게 맞을 거예요. 선택하고 스케일. 그 다음에 이동하기. 이렇게 뒤로 붙이셔야 돼요. 뒤로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선택하고 스케일. 뒤로 붙여야 됩니다. 한 번 더 선택하고 스케일. 자, 뒤로 붙여야 되겠죠? 선택하고 스케일. 자, 비례를 맞추세요. 곡선에 대한 비례를 맞추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겉보기에는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이제는 요 위에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위에를 작업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아래쪽이 자꾸 거슬려요. 자, 정점을 전부 다 선택합니다. 요 아래쪽 정점을 다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볼텍스에 보시면, 자, 여기 있네요. Hide Selected Unhide All. 선택한 정점 삭제, 감추기, Hide, Unhide All, 정점 다 보여주기. Hide Selected, 선택한 정점 감추기, Unhide All, 정점 보이기. 자, 그러면 제가 여기 Hide Selected를 누르면 이와 같이 정점들이 다 감춰집니다. 이 위에 것만 남고 아래쪽은 다 감춰져요. 자, 아래 거 선택하고 Hide Selected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택하고, 자, 확대. 이만큼은 그대로 냅둘 거고요. 다만 여기는 조금 당겨오도록 하죠. 이동 명령을 이용해서 당겨오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이 안쪽, 자, 밑으로 내리고요. 그 다음 스케일로 키우고요. 다시 이동하고요. 그 다음 스케일로 키우고요. 자, 그럼 어떤가요?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사각형 상자를 그릴 겁니다. 자, 박스를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요. 다만 예를 들어서 랭스의 길이가 50, 위드의 길이가 250, 하이트의 150. 랭스 세그먼트 3개, 하이트 세그먼트 3개, 위드 세그먼트 한 7개. 네, 이렇게요. 이거는 비례를 잘 맞추셔야 돼요. 자, 이렇게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컨버트 to editable poly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이쪽이 머리고 이쪽이 꼬리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생선 만들 겁니다. 생선 만들 거예요. 물고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물고기 머리, 이쪽을 물고기 꼬리로 놓을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물고기에는 주둥이가 있으니까 주둥이를 먼저 빼보죠. 자, 여기 폴리건, 아까 설명드렸었죠? 폴리건에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잘 보세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익스트루드가 있고 그 오른편에 세팅이 있죠. 그죠? 선택하고 세팅을 누르면 이렇게 값이 튀어나와요. 여기 있는 요 값이 돌출 값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화살표를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세팅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 OK, 그 다음 플러스, 더 돌출하기. 스케치업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푸시 앤 풀하면 계속 그 마디가 만들어지면서 돌출하잖아요. 바로 그거. X 표시는 캔슬.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여기 익스트루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익스트루드 버튼 누르시고 적당히 돌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돌출해 보시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유선형이잖아요. 이렇게 각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자, 버티컬을 선택하고, 아니 버티컬이란다.
벌텍스 선택하고 여기가 물고기 단면이잖아요. 맨 끝에 줄만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줄 건데 스케일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분명히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탑 뷰나 프론트 뷰도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스케일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기가 양옆으로 커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니폼 스케일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러면 몸통이 동글동글하게 됐죠.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제 머리 부분을 만들 겁니다. 여기가 머리라고 했고 여기가 꼬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제가 여기를 선택하면 이 안쪽에도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뺍니다. 여기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가요? 여기 안쪽에도 선택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Alt 키 눌러서 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조금만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머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머리를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요 앞쪽이요. 여기가 제일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스케일로 줄여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스케일을 쓸 거예요. 물고기가 이렇게 유선형의 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선형의 꼬리를 이렇게 만들 건데 꼬리가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든지 요렇게 두 개가 꼬리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줄여주면 돼요. 내지는 뭐 여기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짝 줄여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유선형이니까 요걸 맞추시면 돼요. 여기에 맞춰서 스케일을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어떤가요? 물고기 몸통처럼 보이나요?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고기 몸통을 만들어 보세요.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이제 꼬리가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밀어 볼까요? 이렇게. 자, 어떤가요? 꼬리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스케일로 줄여도 보고. 네, 이렇게 스케일 줄이면 어떤가요? 꼬리 됐나요? 자, 꼬리를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는 왼쪽으로 갑니다. 자, 제가 선택한 이 부분. 이 부분이 꼬리잖아요. 여기랍니다. 이거 스케일로 납작하게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납작하게 딱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되면 돼요. 자, 스케일로 선택하고 줄입니다. 자, 대략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도 스케일로 몸통을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생겼네요. 등지느러미하고 배지느러미를 만들어야 됩니다. 등지느러미 1개. 자, 대략 등지느러미는 한 여기쯤 나오겠네요. 우리 계속 쓰고 있었죠?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한번. 자, 그 다음에 바로 스케일 적용해 줍니다.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시 익스트루드 2번. 그 다음 바로 스케일 적용. 자, 여기 보이시죠? 이런 모습입니다.
자, 정점으로 넘어가서 여기 있는 요 점을 이렇게 뒤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등지느러미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보면 등지느러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등지느러미를 만들어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그 배지느러미, 네, 가슴 지느러미, 네, 만들어 보도록 하죠. 대략 여기쯤, 한 여기쯤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여기, 네, 이렇게 대칭되게끔 선택한 다음 익스트루드 한번, 그 다음에 스케일로 못 줄이겠네요. 그냥 익스트루드 2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익스트루드 2번. 자, 그 다음에 스케일로 줄이면 돼요. 각각. 뭐 스케일로 도저히 못 줄이겠으면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이동시켜 버리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모습이 하나 나오죠. 자, 똑같아요. 방법은 이동하고 얘는 안쪽으로 밀어넣고, 자, 얘도 안쪽으로 밀어넣고, 얘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가슴 지느러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밖으로 뺍니다. 두 개 안으로 집어넣어요. 얘는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슴 지느러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실까요? 여기에 아주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되게 각지고 거칠잖아요. 그죠? 이걸 부드럽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모디파이 목록에 가면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메시 스무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메시 스무스요. 메시 스무스 여기 있네요. 요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돼요. 다 모델링이 끝나고 메시 스무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곡선 처리가 됩니다. 부드러운, 각진이 아닌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 처리가 돼요. 자, 물고기 완성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시키시면 돼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저처럼 이렇게 선을 그려 보시죠. 이렇게요. 선을 이렇게 쭉 그려봅니다. 라인을 쭉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려보시죠. 물고기를 선택해 볼까요? 자, 이렇게 물고기를 선택하고 패스 디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패스 디폼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WSM이라고 하는 패스 디폼이 있고, 얘는 쓰면 안 돼요. 이걸 쓰면 안 되고 패스 디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로를 따라서 변형된다는 뜻입니다. 얘를 쓰면 안 되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아이고, 이런.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한참 내려가면 여기 패스 디폼이라고 또 있습니다. 얘를 주셔야 돼요. 이 값을 주셔야 됩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스 디폼이 하나 들어올 겁니다. 자, 패스 디폼을 줘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픽패스라고 있죠. 픽패스를 이용해서 방금 그린 이 선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들어와요. 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픽패스로 얘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 기즈모를 보시면 돼요. 물고기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기즈모는 이 방향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즈모의 방향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의 방향이 잘못 들어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패스 디폼의 서버 오브젝트를 눌러보면 기즈모가 나옵니다. 이 기즈모를 로테이트 시켜야 돼요. 자, 로테이트.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방향을 맞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찌그러진 물고기가 다시 조금 펴지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자, 저는 이만큼, 일단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자, 기즈모를 한번 돌려보시죠. 그 다음에 기즈모를 끕니다. 물고기 방향하고 기즈모가 다른 거 보이시죠? 물고기도 로테이트 시킵니다. 이렇게. 자, 이동해 볼까요? 원래 물고기의 위치는 여기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야 물고기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기즈모가 여전히 각도가 안 맞아요. 다시 기즈모를 로테이트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즈모 방향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맞춰 보시죠. 기즈모와 내가 그린 선과 그 다음 물고기의 위치가 맞게끔, 딱 맞게끔 맞춰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가지고 조절하냐면 바로 여기 보시면 요 퍼센트요. 이 퍼센트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퍼센트를 쭉 올리면 어떻게 되는, 물고기가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쭉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퍼센트를 드래그 해 보세요. 그러면 물고기가 이렇게요. 헤엄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돌고래죠? 돌고래가 이렇게 헤엄쳐서 오는 모습을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토키 누르고 시간 주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를 제가 50만 줬습니다. 아니 50 안 되는구나. 80 지나갔네요. 그럼 플레이. 그러면 물고기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면서 지나가네요. 자, 한번 완성시켜 보실까요?